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청취율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셨으면 뉴스킹 박준입니다. 외쳐주면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안 오네요. 저도 네. 안 오네요. 자, 또 라디오 듣고 있거나 유튜브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인증샷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 공방 문제인데요. 자, 어제 당정이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이게 예상 못한 결과 아닌가요? 네,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예. 발언을 할 때 앞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지화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예상 못할 정도로. 네, 예. 원희룡 장관이 밝힌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라는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직접 입장을 전했는데요. 노선 변경 이것도 뭐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주요 메시지가 민주당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결국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쪽에 좀 메시지의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가 이 질문도 나오게 됐는데 좀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원 장관은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정치 생명 장관직을 걸었지 않나.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걸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생명 건다, 민주당 간판 건다, 한판 붙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게 자꾸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이 사업이 결국 좌초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원희룡 장관의 주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었고 이제 초창기에 이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초창기에 원 장관의 대응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때 대응은 이제 그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 라고 하는 거였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늘공과 어공의 관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늘공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사업 취소라기보다는 종점을 변경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혹은 그것을 취소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는데 아예 백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제 원희룡 장관 사업 백지화 발언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가 2조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자기 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장관이 감정을 통제 못한다면서 얘기를 또 했네요. 네, 이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경부터 출발을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들을 또 밟아왔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종점이 되든 간에 어쨌든 고속도로는 트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좀 돌발적으로 빠른 시간 만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파는 분명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정치권을 계속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가짜뉴스고 선동이고 잘못된 거면 이걸 백지화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김정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계단부터 사드 전자파 튀김 참외로 재미를 봤었고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이 이어서
가짜뉴스 선동이 또다시 열어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고속도로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일 텐데 물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꼭 백지화를 했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시민들, 양평 군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양평 지역사회에 미친 후폭풍이 꽤나 클 것 같아요. 양평 군수 또 시민단체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전진선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장관 말 한마디에 수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평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낸 입장을 보면 정당한 절차와 조사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진행되어 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따져 물었고요. 이제 사실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가 강상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을 놓고 또 지역별로 좀 기류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그 지역들에서도 결국에 백지화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아쉬워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그런 기류가 또 강하게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정이 이번 논란의 원인을 이런 의혹 제기한 민주당에 돌리는 모습인데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도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비슷한 취지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민주당이 계속 야당으로서 여당 그리고 정부의 발목을 잡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을 취소한 것 자체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고자 취소를 했던 것인데 노선 자체를 백지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뭐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종점 변경을 그대로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 결국엔 민주당의 이런 공세 때문이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의 논리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TF까지 구성해서 뭐 고속도로 게이트다 이렇게 본격적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의 대응도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대응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양쪽의 대응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경우는 민주당 TF 의원들이 해당 부지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 가족의 일가 땅에 방문을 하기 30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를 할 여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과거에 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기획재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다음에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2건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모 언론에서는 14건으로 드러났다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일단 살펴보면 목포 광양 고속도로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출발점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은 있는데 근데 이 출발점 같은 경우는 왜 변경이 됐느냐 했을 때 기술적인 이유 그러니까 구조물 간섭 때문에 JCT 분기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안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변경이 됐고 종착점도 같이 구상을 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양 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출발점 같은 경우는 인접 지자체 함양이라든지 거창 산청 쪽에 의견을 들어서 바꿨고 종착점은 교통정체를 우려한 울산시 의견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나 종착점의 변경이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사안하고 좀 다른 것은 사실 어떤 게 다른가요? 양평군에서는 이 처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지난해부터 종점 변경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들어갔을 때 양평군에서는 사실 변경을 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 경제성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대로 기존 안으로 고수를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들어서
청취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경제성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이거 더 커진 이유가 국토부에서는 양평군 의견을 들어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평군이 밝혔던 입장에 따르면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네. 네, 그게 뭐 우호라는 게 감정적인 우호가 아니라 어떤 근거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종점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정쟁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내관이 될 정도로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큰 뇌관이 되어 왔었던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 가족에 대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꼭 뭐 영부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대통령 가족이 혹시나 사익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종점이 변경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100% 그렇죠. 불식시키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한편으로 거꾸로는 한편에서는 이게 노선 자체는 적정한 노선이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영부인 가족의 땅이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런 이제 입장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예, 이슈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자, 한일 간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12일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방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회담을 한일 간에 갖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쪽을 또 방문하는 일정이기도 하겠고요. 이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소화해내는 일정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 다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IAEA가 오염수 방류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결론을 일본에 전달을 했잖아요. 네. 아마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염수 방류 현안 얘기 꺼낸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직후에도 흘러나왔던 얘기가 일본 정부는 IAEA가 괜찮다고 한다면 방류를 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긴 하나 방류 시점이라든지 또 주변국의 반응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가장 최우선적인 설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할 건데 결국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초읽기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거의 정해 놓다시피 한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일본 정치권 내에서 방류 시점을 조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여당인 공명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수욕처럼 피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방류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기류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EU라든지 미국 쪽은 방류에도 무방하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주변 국가들 뭐 중국, 러시아도 포함이 돼 있지만 더 주변에 있는 한국의 입장, 일본 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방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설득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명분이 생기는 셈이라서 이번에도 한국이 이해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통령실 따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정부의 독자 검증 결과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방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순방 나온 김에 인사 소식도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 2년차 접어들면서 개각 인사하고 있는데 어제 MB정부에서 활동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문화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잖아요. 네,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이번에 신설된 자리고 장관급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인촌 신임 특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재직 시절에 MB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입각을 해서 그리고 3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당시 장수장관으로서 불려졌던 유인촌 특보인데 최근에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네.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로서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게 MB계 인사들이 대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MB계 자장이라고 알려진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됐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실장도 이명박 정부 출신이고 MB 되고. 예,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1차장도 MB 정부 출신, 예. 김은혜 홍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다 MB 정부 출신이고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그러네요.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임명이 유력한데 MB 정부 때의 홍보수석이었었고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B 정부 출신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했는데 출신인데. BBK 의혹을 수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BBK 의혹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무혐의 해줬던 검사. 예, 그렇게 네. 또 불려지기도 하죠. 또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친이명박계 출신이다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즌2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망이 좀 될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못다 했던 것을 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강하게 읽힐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여당에서도 많이 나오는 발언이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과거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반대하고 좀 폭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신도 뭐 청와대 뒷산에 가서 저도 아침 이슬을 따라 불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쇠고기 재협상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더 강경한 기조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